자, 블로그 방문자 수를 높이는 확실한 두 가지 방법. 안녕하세요. 불티나게 전업 블로거 세수하면 이병헌입니다. 오늘은 블로거라면 누구나 가장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바로 블로그 방문자 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간략히 제 소개를 하자면 2020년 3월 기준 누적 방문자 수 1900만, 일평균 방문자 수 2만 명 정도의 IT 블로거입니다. 제가 블로그 운영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병헌님 블로그는 대부분 협찬을 받은 포스팅이 많던데 그런데도 어떻게 그렇게 방문자 수를 계속 높게 유지를 해요? 이거였습니다. 그건 제가 블로그를 운영하는 슬로건 때문인데요. 기존에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 달 동안 놀고 먹어도 괜찮은 블로그를 만드는 겁니다. 한 달 동안 놀고 먹어도 방문자가 유지되는 블로그를 만드는 거예요. 자, 블로그 방문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나름의 전략이 분명히 필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가장 흔하게 선택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일명 빅키워드. 검색량이 높은 키워드만 계속 쫓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검색하는 키워드가 뭐가 있을지 그걸 계속 찾고 그에 대한 내용만 계속 쓰는 겁니다. 근데 그런 키워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당연하게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요. 그래서 나보다 블로그 지수가 높은 다른 블로거한테 노출해서 밀리게 되는 거죠. 자, RPG 게임을 예로 들어볼게요. 내 레벨이 아직 10이다, 쪼렙이다. 근데 때려잡아야 하는 몹의 레벨은 20이다. 그럼 어떻게 되죠? 막 싸우자마자 바로 눕겠죠. 그래서 보통 아직 레벨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죠? 열심히 계속 싸우죠. 누구랑? 내 레벨에 맞는 몹이랑. 그리고 모든 퀘스트도 어떻죠? 내 레벨에 맞는 퀘스트를 하나하나 완료하면서 서서히 경험치를 쌓아 올라가죠. 블로그도 똑같고, 제가 지금 도전하고 있는 이 유튜브도 똑같습니다. 내 블로그 지수에 맞는 키워드를 공략을 해야 한다. 이게 좀 뻔한 말일 수 있지만 괜히 나온 말이 아니라는 거죠. 블로그 방문자 수를 늘리는 확실한 두 가지 방법. 첫 번째, 내 블로그 지수에 맞는 키워드를 공략하자. 이 포스팅은 벌써 5년 됐는데 2015년에 작성했고요. 제목을 보시면 구글 포토스 블로거에게 정말 딱 좋아요. 이 제목에서 의도했던 키워드는 당연히 구글 포토스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구글 포토스가 아니라 구글 포토라는 말로 표현을 하죠. 하지만 잘 보면 공식 명칭은 구글 포토스,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검색 광고 페이지의 결과를 보면 구글 포토스는 PC와 모바일을 합쳐도 2,000건이 안 되는데 구글 포토는 무려 35,000건이죠. 10배가 넘어요. 그 당시에 제 블로그 방문자가 아마 하루 평균 500에서 700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블로그 최저가가 되기 이전이었거든요. 이런 케이스가 내 블로그 지수에 맞는 키워드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포스팅하고 싶은 키워드가 있다. 근데 경쟁 대비 아직 지수가 좀 약한 것 같다. 자, 그럼 그 키워드에서 파생되는 검색량이 낮은 다른 키워드로 쓰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경쟁의 정도는 키워드의 검색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나도 당장 상위 노출을 시킬 수가 있죠. 물론 검색량이 낮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검색량이 높은 건 문제가 아무리 써도 노출이 안 돼요. 제가 만약 최적화 이전이었던 15년 10월 그 당시에 구글 포토스가 아니라 구글 포토로 포스팅을 했다면 노출이 안 됐겠죠. 하루에 단 10명만 보는 키워드라고 할지라도 아예 노출이 안 되는 상위급 키워드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100배? 1000배. 그리고 그런 키워드를 차곡차곡 쌓으면 정말 좋은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2020년 3월 지금 구글 포토스로 검색을 해보면 여전히 제 포스팅이 PC 4위에 랭크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벌써 5년 지났는데 아직도 4위에 랭크가 되어 있죠. 자, 두 번째 예시를 보면 삼성페이 단일 키워드의 한 달 검색량은 36,000건이에요. 앞에서 예시로 잡았던 구글 포토 키워드와 거의 검색량이 비슷하죠. 그리고 실제로 유입도 이렇게 됩니다. 올해 1월 2일에 작성했으니까 2월, 3월 딱 60일 만에 조회수 거의 10만을 찍었는데요. 그러면 한 달에 한 5만 정도 되니까 30일로 나눠보면 하루 평균 1666 정도 되죠. 그럼 이 시점에서 이제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삼성페이의 한 달 검색량이 36,000 정도 되니까 하루 평균 그래봐야 1200인데 어떻게 매일 1600 이상을 찍었냐. 자, 제목을 보면 부모님도 사용하기 좋은 삼성페이 카드 등록, 교통카드 사용법 정리. 키워드가 삼성페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자, 블로그 방문자 수를 높이는 확실한 두 가지 방법. 두 번째, 세부 키워드를 적극 활용하자. 삼성페이 검색 결과를 보면 마찬가지로 다양한 연관 검색어가 나옵니다. 그럼 일단 하나하나 다 눌러보세요. 그리고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 하나하나 다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목과 본문의 세부 키워드를 같이 녹여내는 거죠. 제 경우는 삼성페이 카드 등록, 삼성페이 교통카드, 삼성페이 교통카드 사용법, 그리고 삼성페이 등록. 맞네요. 이걸 다 섞어서 최대한 자연스럽고 매력적인 제목을 지었고 동시에 본문에도 그에 맞는 충실한 설명을 다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실제 결과를 보면 삼성페이 사용법, 삼성페이 교통카드 사용법, 삼성페이 교통카드, 삼성페이 등록, 삼성페이 카드 등록. 삼성페이 카드 등등 이렇게 다양한 키워드로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에이, 그건 병원님 블로그니까 그렇게 잡히죠. 뭐 맞는 말이긴 한데 그럼 이런 제목은 어떨까요? 삼성페이 캐시비 오류로 인한 교통카드 잔액 부족 1일 한도가 있다? 자, 이 제목에서 유효 키워드를 찾아보세요. 5, 4, 3, 2, 1. 끝! 정답은 이렇게 3개입니다. 자, 삼성페이 캐시비 오류는 전체 문서 104건, 한 달 검색량 270, 삼성페이 교통카드 잔액 부족은 전체 문서수 3,800, 한 달 검색량 460건, 삼성페이 교통카드 일일 한도는 문서수 3,000건, 검색량 80건 정도 됩니다. 자, 이걸 다 더해보면 270 플러스 460 플러스 80은 총 810건입니다. 이 3개 키워드를 모두 상위 노출을 시키면 못해도 하루에 대략 20에서 30명의 방문자는 확보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눈 크게 뜨고 잘 봐야 하는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삼성페이 교통카드 일일 한도랑 삼성페이 교통카드 잔액 부족, 이 2개 키워드는 전체 문서수가 생각보다 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잘 보시면 제목에 삼성페이 교통카드 일일 한도라고 정확하게 표기를 한 포스팅은 한 개도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마찬가지로 교통카드 잔액 부족, 이것도 5위까지는 제목에 키워드가 보이는데 그 아래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캐시비 오류 또한 마찬가지로 1위 말고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자, 정리합니다. 블로그 지수가 낮아도 이렇게 상위 노출을 바로 할 수 있는 키워드를 찾아서 그걸 여러 개 섞어서 포스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쌓아 나가면 방문자를 유지하면서도 한 달 동안 놀고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잔액이 부족합니다. 이것도 키워드예요. 부가적으로 블로그 방문자 수에 대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간혹 실시간 검색어만 계속 노린다든지 혹은 일회성, 단발성으로 끝나버리는 포스팅에 연연하시는 분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더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개봉 시기는 좀 한참 지났지만 인기가 꽤나 좋았던 그런 영화를 이번 주말에 TV에서 방영을 할 예정이다. 그래서 그걸 방송을 하기 전에 내용을 미리 다 작성을 해 놓는 겁니다. 그럼 당장 방송 당일에는 방문자 수가 꽤 올라갑니다. 왜? 그게 방영을 할 시점이 되면 그때는 그 영화의 제목이나 관련 키워드들이 관련도 검색이 아니라 최신 순으로 잠깐 바뀌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래봐야 진짜 뭐 하루 반짝하고 다시 방문자가 폭락하겠죠. 물론 다시 올릴 순 있습니다. 계속 유지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거 못하고 계속 그런 키워드만 찾아서 계속 포스팅을 해야겠죠. 얼마나 힘들까요? 혹은 요즘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사회적인 큰 이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에 대한 막 여러 가지 이야기만 골라 쓰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덕분에 방문자 500, 1000명밖에 안 되던 블로그가 막 2000명, 4000명, 7000명, 10,000명을 찍었다. 막 이러면서 막 물개박수를 치고, 근데 그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방문자 수를 올렸다고 해서 수익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블로그 지수가 향상된 것도 아니에요. 자기만족 말고는 사실 좀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블로그의 가장 이상적인 그런 형태는 여러분 장기전이에요. 단발적으로 진짜 짧은 기간 반짝하는 키워드만 쫓는 건 블로그 지수 향상에 1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1년 365일 정말 피곤할 겁니다. 부디 멀리 보시는 습관, 작은 나무 하나하나보다는 큰 숲을 바라보는 해안을 꼭 갖추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